네, 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슬람 세계에 대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슬람 하면 딱 생각나는 거는 일단 사막, 사막 지역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 사막의 풍경 또는 사막의 문화가 저는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첫 화면에 사막에서 찍은 마치 그 뚜아레크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전사들인데 복면을 탁 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싸웠던 전사의 모습 비슷하게 하나 올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슬람 하면은 그 굉장히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시아파, 수니파. 사실은 이슬람의 역사가 시아파와 수니파의 역사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 투쟁의 역사, 갈등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시아파하고 수니파만 어떻게 되는지 알면 사실 굉장히 쉬운데 이것만 알면 그 큰 소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색깔로 하늘 색깔하고 이 약간 와인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색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현재 19억 명의 이슬람 인들이고요. 전 세계 인구의 24.1%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현상까지 갔는지 알아볼 건데 현재 수니파는 15억 명입니다. 약 한 80%에서 90%까지 되고요. 그 시아파는 1억 7천에서 3억 5천, 뭐 한 10%에서 20%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 이제 숫자 파악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니파는 능력을 위주로 하는 옆집의 순위도 이제 그 이슬람 세계 최고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쉽다고 말씀드렸고, 시아파는 씨앗, 무하마드의 씨앗, 그 무하마드의 혈통. 그러니까 이제 혈통이 최고의 그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면 능력이 있는 이제 수니파, 옆집의 순위도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만 알면은 시아파 수니파는 끝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시아파 수니파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1340년 동안 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이슬람권의 정치적인 상황, 전쟁 같은 것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색깔이 진한 곳이 이란이거든요. 이란 크게 보이는 곳이, 옆에는 뭐 이라크도 좀 있고 여기 사우디하고 예멘 부분에도 뭐 그런 색깔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시아파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 이 이란을 싫어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싫어하느냐? 이 사우디 때문이죠. 사우디는 이제 수니파의 이 핵심 국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란은 그 시아파의 핵심 국가입니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수니파하고 장사를 해야지 이익이 남지,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시아파하고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 시아파 쪽이 이 수니파들이 이 원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란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잊혀져 가는 전쟁이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인데,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좀 쑥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아파 정권하고 수니파 반군하고 싸우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예멘 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니파 정권하고 시아파 반군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거죠. 굉장히 치열하고 서로 이제 많이 죽이는 건데 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크게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이 나온 이 지역에서 왜 이렇게 그 싸움을 하게 되는가? 일단은 그 위성 사진을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죠.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라는 의미로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홍해, 여기 위쪽이 지중해고요. 이쪽이 페르시아가 이제 이란인데 페르시아만, 뭐 이게 그다음에 이제 뭐 아덴만이 있고요. 뭐
이쪽이 이제 오만이 있거든요. 이제 오만과 관련된 오만, 뭐 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한반도 면적의 한 35배? 아니 남한 면적이요. 남한 면적의 한 35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보면은 이쪽에 산들이 막 있어요. 왼쪽에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오른쪽은 보시면 전부 사막으로 되어 있죠. 진짜 모래예요. 정말 온도가 막 45도까지만 올라가고 뭐 밤에 추울 때는 이렇게 아주 차갑게 싹 내려가고 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데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물도 없을 것 같고 사람이 좀 안 살 거,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있다는 거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제 물이 있다는 거죠. 예.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 오른쪽 이 밑에 사막이 있는 부분, 이제 우리 한반도보다 몇 배 큰 이 부분을 사막의 아라비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북쪽 지역 이쪽을 도레 아라비아. 이 북쪽 지역에서는 10월에서 3월까지 눈도 오고 눈이 막 쌓여요 사막에.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쪽 요 산맥이 쭉 내려오는 이 부분 이쪽을 풍요의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바다에 접해 있는 부분이 가장 살기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모습이겠죠. 이 초록색 부분이 완전 사막이고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나라로는 이제 예멘, 오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아랍에미레이트, 뭐 카타르, 바레인, 뭐 쿠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이 있고요. 사우디에만 해도 이제 3,4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이 척박할 것 같은 곳에 그 전체 수천만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살기가 좋으니까 살겠죠. 뭔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진 않겠지만 물이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쭉 되어 있는 이 부분, 산맥에서 바로 바다로 내려오는 이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풍요롭다 해서 풍요의 아라비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메카가 있고요. 메카, 메디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 도시 제다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여기 리야드입니다. 보시면 이제 산 바로 옆에 사막 쪽이 아닌 이쪽에 이제 수도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보시면은 이 하얀색 부분이 2,500m, 3,000m 되는 이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눈도 쌓여요. 그래서 이 예멘 하면은 지금 내전 때문에 이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평지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악 지역에 있으면 뭐 이렇게 싸움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예멘 내전 때문에 얼마 전에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바다 들이내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라비아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발생했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라비카 또는 뭐 모카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예멘하고 관련돼 있다는 걸 이제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 아까 사막의 아라비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모습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 텅 빈 곳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거의 못 살 정도로 비도 거의 안 오고 텅 빈 장소. 세계에서 가장 넓은 모래, 언덕들이 펼쳐져 있는 그 곳이고요. 리야드입니다. 770만 명 정도가 사는 리야드인데 엄청나죠. 예,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우디의 왕자죠. 이 최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개인 재산이 2,000조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1,200조인데 하여튼 상장을 해서 2,000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부자고 최근에 영국의 축구 구단을 하나 이제 샀죠. 100년 전에는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70만.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인구가 상승한 곳이고요. 자바하라즈, 아까 예멘 쪽에 있는 자바하라즈 산맥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보시면 3,000m가 넘는 산인데 이분은 커피 농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은 사막이 제일 다양해요. 언젠가는 이제 사막에 대한 내용들을 할 텐데 우유니 소금 사막 3,680m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 부터 해서 좀 빙하 이런 데다 사막이 있거든요. 이게 제다입니다.
그 아까 그 해안 도시에 있는 제다인데 여기도 인구가 한 450만 정도 되는 그런 곳이고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메카로 오겠다는 사람들의 이제 관문이죠. 일로 와서 배를 타고 오든 아니면 비행기 타고 여기를 와서 메카의 성지순례를 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가잖아요. 수백만 명이 이제 메카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휴양 도시로 이제 만들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만들고 있었어요. 1km. 건물 높이가 1km입니다. 왕의 빌딩이라고 해서 만들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그런 대단한 도시인 거는 이제 맞고요. 그다음 이런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마다인 살레. 이 보시면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을 이렇게 거대한 돌을 깎아서 했어요. 사람 여기 조그마한 사람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서 북쪽으로 좀 더 가면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죠. 뭐 기원전 사람들이고요. 기원 후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바테아인들이라고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하고 이런 그 특이한 그 문화들을 만들어 놨는데 페트라가 이렇게 생겼죠, 사실은. 페트라가 그냥 연결돼 있어요. 그냥 북쪽으로 쭉 해서 그 상암 루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풍요의 아라비아의 길을 따라서 또는 바닷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어져 그 내려온 거죠. 접니다. 이쪽이 그 유명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 계곡으로 해서 이런 신전, 무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수십 개가 있어요. 뭐 세보면은 100개도 더 될 것 같은 그런 문명을 만들어놨는데 사막에 이런 그 것들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카하고 메디나가 그래서 이런 그 지중해에서부터 이런 길을 따라 쭉 내려오면서 이제 상암 루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발달을 했는데 보시면 이런 길들을 따라 갔겠죠. 쭉 해서 뭐 이스라엘을 거쳐서 뭐 지중해로 나가기도 하고요. 아프리카를 가기도 하고 메카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페르시아, 옛날 이란, 지금이 이제 이란이죠. 나 또 인도로 이렇게 갔던 이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실크로드 상에 놓여 있는 굉장히 그 풍요롭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지금의 메카는 이런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게 다 호텔이에요, 호텔.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보이는 이 그림, 이 사진은 메카의 포비든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 포비든 왜 금지된 그 사원이냐라고 하면 인가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인이 아니면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200만 명이 이렇게 매년 그 라마단 기간이죠. 음력 9월, 이슬람 음력 9월이에요. 우리 음력 9월이 아닌 그때 하지라고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 유명한 이제 카바 신전이 하나 있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뭐 이스마엘이 그 유일신 야훼를 위해서 만든 신전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뭐 아브라함이 잠잠 우물을 뭐 만들었다, 땅을 파서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뭐 발견했다 이렇게 하는 그 전설입니다. 전설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곳이죠. 그래서 뭐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은 이제 이슬람의 그 조상이니까 그 이스마엘의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이슬람인들의 이제 성지로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이슬람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그 종교, 뭐 유대교라든가 기독교 문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왔었던 곳이거든요. 자, 참고로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2021년 작년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만 조금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장사가 돼야지 먹고 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허용을 했어요. 11월부터.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 전에 그림하고는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이제 올 수 있는 곳인데 특히 200만 명이 한 번에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10,000명도 못 옵니다. 완전히 숫자를 제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띄엄띄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자, 메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종교들이 집합 장소였어요. 기독교에 관련된, 그 유대교에 관련된, 심지어는 그 이란에
조라스터교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종교 활동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성지순례에 온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여튼 돈 쓰는 곳이에요. 관광지는 아닌데 하여튼 관광지 비슷하게 그렇게 먹고 살던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 친구는 이제 조실부모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손에 키웠는데 결국 이제 못 배웠어요. 먹고 사는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집안이 워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있죠. 낙타를 끌고 다니는 대상의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낙타를 끄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대상의 그 주인이 그 미망인이었어요. 하디자라고 하는 미망인인데 딱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25살 난 이제 무함마드하고 40살 난 하디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 신선이 되고 싶었는지 옛날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황제든 아니면 유럽의 왕이든 황제든 아니면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가졌던 어떤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는 다 가졌지만 한 가지 못 가진 게 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꿈꾸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동서양이 똑같이 그 신선이 되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그런 신선 문화가 있고요. 신과의 합일이죠. 신과의 합일에서 이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라산 동굴 산 꼭대기 이거 돌산이잖아요. 아주 기가 세게 생긴 돌산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15년 동안 이 수행을 합니다. 동굴 안에서 수행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순례에 온 사람들이죠. 순례에 온 사람들인데 동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15년 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계시를 받게 된 거죠. 서기 610년에 여기서 계시를 딱 받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신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읽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써가지고 읽으라 했는데 못 읽잖아요. 그래서 3번 얘기했는데 못 읽으니까 이제 따라 읽으라 하고 해서 너는 신에게 귀의해서 이제 복종을 하겠는가 했더니 이제 이슬람 이렇게 한 거죠. 네, 귀의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이슬람교예요. 신에게 귀의를 해서 신에게 복종을 한다. 그 아브람 이야기는 뭐 기독교에도 이제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이 기독교 문화권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수테고지 그림인데 뭐 유럽의 유명한 화가들은 한 번씩 다 그랬다는 이제 그림이죠. 아브라함이 성모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신의 이야기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시를 받고 그 유일신 알라를 믿으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막 전도 활동을 하는데 미친놈이거든요. 아니 이 메카라는 곳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돈 쓰고 가는 곳인데 유일신을 믿으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시장이 많으니까 이걸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가장 친했던 사람이라든가 마누라 다 죽고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도망갑니다. 이거를 이제 이슬람력 1년인데 헤지라라고 해서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가요. 메디나가 그래서 무함마드가 도망가서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해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언자의 도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도망갈 때 지그재그로 도망갔어요. 여기 하얀색이 원래 가는 이제 루트인데 초록색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성공하죠. 사실은 이제 이슬람교를 처음에 만들 때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스타일을 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해서 무함마드 저기 있으니까 뭐 잡아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이 색깔을 이제 싹 빼버리죠.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코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무함마드의 행적을 다룬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해지지 않냐면 이제 원래 코란이라는 건 신의 계시를 그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준 거를 이제 받아서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쿠란을 사람들이 읽어서 신이 이런 계시를 내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행적을
그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옆에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순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아파 순위파 할 때 이 순위파는 원래 이 순나에 중점을 주는 이 방점을 두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순나. 그리고 그 카더라 통신이죠. 뭐뭐뭐뭐 했다라고 하더라. 뭐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걸 이거를 이제 하디스, 이제 소식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입으로 전달해서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하디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부하라라고 하는 그 실크로드의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고 지금도 옛날 모습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 뭐 하여튼 유명한 학자 3명이 나와요. 네, 뭐 의학자도 있고 뭐 이렇게 수학자도 있고 그다음에 성운의 학자 이제 부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하라 출신 부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6년 동안 여행을 하죠. 뭐 이집트, 뭐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서 다니면서 그 60만 개의 그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이게 하디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예. 그러니까 순나도 중요하고 하디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공동체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뭐를 중심적으로